어머나? 이경실의 바람이 담긴 수박 물김치 대박 사건.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뭔가 바람이 담겼다는 거 중요한데 수박 물김치란 것도 있어요. 이담하나 담가봤어요 혹시? 저 안 담가봤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당황하셨어요? 네, 갑자기 김치 담가봤냐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하. 수박 물김치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건데 네. 이경실 씨가 물김치를 담그면서 SNS에 그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어허. 그러면서 이게 일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머 이 사진인가 봐요? 네, 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정말 일기장 한 편을 소개한 것처럼 많이 네. 올렸습니다. 근데 대중들이 이 일기를 보고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또 함께 공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가락동 시장에 가서 알배기 배추 한 네. 박스를 사왔다라면서 올해 수박 물김치를 담그려고 12개 중 10개 간을 했는데 네. 지금 아까 사진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어깨에 그 실리콘 부항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네, 아이고. 어깨가 좀 아픈지 실리콘 부항까지 붙이고 일찌감치 일을 시작했다라면서 물김치를 담그는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또 물김치에 바람을 좀 담았다는 거예요. 맛있어져라라는 바람도 담았는데 네. 또 한 가지 바람은 이거였습니다. 늘 마음에 걸린 동생에게 전달해 주려고 이 수박 물김치는 핑계고 그녀가 보고 싶다. 동생아 잘 견디고 있지? 라고 썼습니다. 야, 형제간의 우애가 참 애틋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나 봐 이경실 씨가. 보니까 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저 알배기 배추 담그고 있었군요. 세상에 수박 물김치랑 박주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경실 씨 형제 자매 관계를 보면요. 사남매 중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없어요. 어머나? 그러면 대체 여기서 말한 동생은 누구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그 이경실 씨가 쓴 글을 보면 사실 물김치는 핑계고 이거 먹으라고 갖다 주면서 얼굴 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그 동생과 애틋한 사이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경실 씨 글을 보면요. 그 애정이 더 드러납니다. 이 동생아 잘 견디고 있지 담그는 내내 널 아니, 저거 좀 생각하면서 글자들은 살려주시면 안 돼요, 박주 변호사님? 기도했어. 동생아 잘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동생아 잘 견디고 있지 담그는 내내 내 생각하고 기도했어. 네. 외로워 말고 허망해하지도 말고 그저 내 몸만 생각해. 잘 치료받고 완쾌해라라는 글을 썼는데요. 네. 이경실 씨는 이게 사람이 아플 때 느끼는 고립감이나 아니면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본인도 느껴봐서 잘 안다면서 네. 그래서 더 마음을 쓰이는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진심을 담아서 이 물김치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여현 평론가님 뭐 친동생, 왜냐면 가족으로만 보면, 가족 내로 보면 사남매 중에 이경실 씨가 막내니까 친동생은 없다는 게 나왔어요. 이제 그거 확인됐어요. 그러면 평소에 이제 사회생활할 때 아끼는 동생분을 위해서 김치를 만든다는 것까지 알았는데, 근데 시청자분들 이름 더 궁금해져. 그 동생이 누굴까 막 그렇게 궁금해지잖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담가준다는 건 웬만큼 친하지 않고는 그러네요. 담그기 어렵고 맞아요. 이경실 씨가 본인도 밝혔듯이 이미 할머니십니다. 돌봐야 될 사람이 많은데도 굳이 좋아하는 사람 위해서, 좋아하는 동생을 위해서 물김치를 담갔다. 그 좋아하는 동생 바로 박미선 씨입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 박미선 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 말 썼잖아요. 너 몸만 생각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팬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미선 씨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박미선 씨가 워낙 또 이분과 친하기도 하지만 박미선 씨가 올해 초에 건강 문제로 방송을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맞아요. 뉴스파이터도 전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박미선 씨 유튜브 굉장히 재밌고 저도 많이 봤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도 지금 거의 중단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경실 씨의 이 정성이 담긴 물김치 그리고 이 받을 동생이 바로 박미선 씨가 아닐까 이렇게 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해요. 이 늘 마음에 걸린 동생에게 전달해 주려고라는 이 글에 대해서 이 동생 혹시 비읍, 미음, 시옷 그러니까 박미선 씨께 가는 거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네. 이경실 씨가 여기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제 보통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할 때 네.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사심을 담아서 네. 이 박미선 씨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팬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 아하. 이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뭔가 아픈 사연이 등장할 때 같이 눈물 흘리면서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맞아요. 좀 사심을 담아 방송하자면 팬으로서 김치는 못 담가드려도 그렇죠, 맞아요. 말로라도 빨리 도와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느껴지는 게 고딩엄빠 진행하실 맞습니다. MBN 예능 고딩엄빠 진행하실 때도 그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철딱선이 없는 그때 당시에 그 고딩엄빠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훈계도 해주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떨 땐 또 울어요. 같이. 그게 딱 느껴지는데 박성배 변호사 아까 누리꾼들이 혹시 비읍, 미음, 시옷 분께 드리는가요? 할 때 가타부터 말씀을 안 하시고 좋아요만 눌렀어요. 그렇다면 맞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2달 전쯤에 이경실 씨가 이른바 어머니 레시피로 대학 가득 물김치를 담근 적이 있는데 이때 맛깔스러운 김치 사진에 박미선 씨가 요리사 다 됐구만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경실 씨가 미선아 먹이고 싶다라고 화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나. 이를 두고 대중들 당시에 물김치 맛있게 먹어준 박미선 씨를 기억하고 이경실 씨가 또 만들어주는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이경실 씨 일기 말미에는 오늘 배달 갑니다라고도 적혀 있는데 네. 실제로 이 물김치의 주인공이 박미선 씨가 맞다면 이 두 분이 함께 사진을 찍어서 오랜만에 근황을 전해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머나. 그런 사진이 공개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니까요. 오늘 배달 갑니다. 그러면 한 며칠 뒤에 SNS에 땅 같이 알배기 배추와 수박 물김치를 가운데 두고 짠 이렇게 고개 마주 대고 찍은 사진도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이담 아나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경식 박미선 씨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추정이 되는데 박미선 씨를 향한 그 이경실 씨의 평소 사랑은 알겠는데 이제 궁금증이 여기에 쏠리잖아요. 그럼 박미선 씨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걸까 궁금하잖아요. 네, 정확히 알려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같은 경우에도요, 박미선 씨의 남편이 이봉원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38년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온 우리 아내가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면서요, 아프지만 많이 괜찮아졌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네. 어떤 방송에 나와서는 또 울기도 했어요. 아이고. 이봉원 씨 잘 눈물을 보이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 아프게 또 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속사에서 알렸던 거로는요,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기를 가지지만 심각한 투병중은 아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복귀 시점은 미정이에요. 굉장히 많은 팬들이 이제 박미선 씨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분간 방송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박미선 씨의 SNS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요? 가장 마지막에 올린 게시물이 조혜련 씨와 이제 두 분이 사진 찍은 것들을 올렸는데 보니까 그것도 조혜련 씨의 곡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네, 지난 5월 말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뭐 이경실 씨, 또 박미선 씨, 조혜련 씨 이렇게 세 분이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조만간 좋은 얼굴을 하고 이렇게 한번 근황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요거였나 있습니다. 봐요. 요거 하여튼 뭐 네, 그- 네, 이 사진들입니다. 이거였어요? 네. 네. 이제 최근에 그 조혜련 씨가 곡을 냈는데 그걸 홍보하느라 세상에 언니 조혜련 씨한테는 이 박미선 씨가 언니죠. 그렇죠. 네, 언니로서의 맞습니다. 마음 또 야, 이 대물 이 내리사랑처럼 제일 큰 언니 이경실 씨가 박미선 씨를 사랑하고 또 박미선 씨는 막둥이 동생 조혜련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SNS 등을 통한 사진에서 또 제일 또 왕언니 있네. 저기 양희은 씨 왕언니가 또 계시네요. 어쨌든 또 저 네 분의 정말 우정이 빛나는 순간인데 중요한 건 이제 뭐든지요. 다시 시작하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미선 씨 앞으로 또 우리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짠 나타나시길 진심으로 이경실 씨와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그녀의 이름은 리플리였다. 리플리. 이담아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리플리. 그렇죠.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제대로 풀어드리고요. 네.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허. 어떤 이야기인지. 일단 한 남성의 고민 사연입니다. 한 남성이요. 중고 물품 거래를 하다가 만난 여성에게 좀 호감을 느꼈대요. 네. 우연히 만나서 좀 친해지게 된 건데 네. 이 여성은요. 본인이 요가 학원 강사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가 학원 강사라고 하니까 이 남성도 약간 요가를 알아야지 좀 친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요가 수업을 따로 받기도 했다고 해요. 다른 데서 과외를 한 거야. 네, 좀 이제 친해지고 싶으니까 네. 개인 교습 저도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라면서 이렇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점점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 여성이 사이가 좀 가까워지니까 털어놓듯 자기 가정사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나는 사실 한 사업가의 숨겨진 딸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라고 아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사실을 그동안 감춰왔지만 우연히 알게 됐고 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렇죠. 가정사 같죠. 이 남성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범한 삶의 안정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세요?
남자친구가 된 이 남성이 이야기합니다.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어머나, 야, 그 어떤 장면의 프로포즈보다도 되게 로맨틱한, 막 달달하고 막 손발 오그라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혹시 저 프로포즈를 여성분이 받아들였을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네, 이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하겠습니다. 어머나. 프로포즈에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응했습니다. 근데. 남성은 정말 당시에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네. 결혼 준비도 착착착 진행이 됐고 와.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운이 좋다. 어디서 이런 인연을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우리가 제목에서 리플리라는 말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제 이 사연을 듣다 보면 이 단어를 몰랐던 분들도 추론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허허, 네네. 자, 뭔가 아내가 이상합니다. 일단 요가 강사라고 했는데 출근 시간이 들쭉날쭉이에요.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수업 시간 언제야? 수업 시간 정해져 있지 않나? 네. 그랬더니 아내가 오늘은 출장 수업이야. 뭐 그건까지는 그렇다 치죠. 네.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당신이 요가 강사라고 일하고 있는 그 요가원 이름이 뭐야? 부인이 왜 찾아오려고 하지? 나 그런 거 싫어. 뭐 물론 싫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하루는 동네 마트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이 어머 우리 요가 선생님이시네요가 아니라 회원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머머머. 그럼 보통 강사들한테 회원님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니 이 아내 요가 강사 출신이 아니라 그냥 요가 수업을 들었던 요가 수강생 출신이었어요. 본인 수강생이에요? 남편은 이 강사인 줄 알고 본인이 요가 그러니까요. 과외까지 받았잖아요. 네.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물은 거예요. 뭐라고요? 왜 이렇게 거짓말했냐. 아내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곧 자격증 딸 예정이야. 아니, 그러면 진짜가 되잖아. 이 말은 본인이 지금 거짓말 해놓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그러네요. 뜻이겠죠. 네. 남편이 아니 그러면 월급이라고 돈 가져왔던데 그건 뭐지? 아내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대출 받은 거야. 뭐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확인해 봤더니 이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5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저 아내분이라는 사람의 논리로 따지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다른 사람 앞에서 저 항공기 파일럿입니다. 어머 그러세요? 근데 가짜가 드러났어요. 나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따면 되잖아 파일럿. 지금 그런 논리잖아요 지금. 남편은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고 특히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도 이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아내는 이른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아르바이트 간다더니 친구랑 놀러 가기도 했고 어머나. 집안을 어질러 놓고는 강아지가 그랬다고 덮어 씌우질 않나. 심지어는 연예인 누구누구랑 친해 같은 테니스 클럽 다녔어라는 말도 알고 봤더니 그냥 지나가다 본 걸 인맥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게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수위면은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저희들의 중간중간 아까 이제 너무 실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남편의 입장으로 이 대입을 해보면 네. 전혀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에? 진짜 충격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나. 지금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프로포즈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아내의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아픔을 다 함께 보듬어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충격적인 가정사.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짓이었다는 어머, 겁니다. 세상에. 숨겨진 자식이었다느니 혹은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니 했던 얘기 모두 거짓말이었고요. 어머, 세상에. 어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지금 자란 거였습니다. 남편, 아내의 가족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했는데도 네. 아내 끝까지 거짓말이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였습니다. 왜 이래요, 진짜. 이 남편 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실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남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제 아내 말로만 듣던 리플리 중국은 맞겠죠? 라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여러 그 네티즌들한테. 아니 이종근 평론가 리플리 중이건 뭐예요? 시청자분들 궁금해. 저거 뭐예요? 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건 어떤 거냐면 허구의 세계 속에 자신을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거짓말들을 진실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상대방에게 계속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즉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린 사람들을 주로 리플리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듣고 보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그녀의 이름은 리플리 증후군 지금 그게 붙은 것 같은데 이담 하나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이거 지금 영화 뺨치는 지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이 남편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 병이든 아니든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아내, 또 거짓말을 실제라고 믿는 이 아내와 더는 못 살겠다는 아유. 거예요. 그동안은 아내를 또 사랑하니까 좀 참고 살긴 했는데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라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나요? 또 양육권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남편분의 최종 고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박주희 변호사님, 일단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된 남편분이 좀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정해놓은 이혼 사유 중에는 혼인은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 혼인의 전제가 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신뢰? 네, 하나는 애정이고 하나는 신뢰인데요. 이렇게 거짓말이 반복이 돼서 신뢰관계가 파탄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사실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거짓말이 반복이 되면서 이혼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이 거짓말 자체가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그걸로 인한 다툼이 이어지면서 이혼하는 사유가 되게 많은데요. 근데 만약에 이 남편이 걱정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아내가 일종의 정신질환, 그러니까 허언증이란 정신질환인 경우에는 이 아프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이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혼인 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병이라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하거나 회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또 이혼 사유가 될 수가 그래요? 있기 때문에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아내와의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편분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쨌든 지금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혼을 결심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두 번째 고민이 그거였어요. 툭하면 거짓말을 일삼는 엄마 밑에 자라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박성배 변호사님, 아이의 양육권도 남편분께서는 본인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아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은 아내에게 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육권은 오로지 아이의 복리의 관점에서만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정황상으로도 남편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 상황이 나아 보이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아내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육권이 남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짓말의 반복은 아이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요, 이 아내분이 제일 좋은 건 이 아내분이 뭐 허언증 그런 증세보다는 지금까지 잘못을 다 뉘우치고 다시 개과천선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이혼이란 파국도 맞고. 근데 그런 단계를 만약 넘어섰다면 일단 이혼은 이 남편분께서 진행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분에 대한 정신적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남편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